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맹세한 지 몇 시간 만에 과자 뜯어본 적 있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에 집착하면서도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요? 매년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작심삼일, 도돌이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만은 어려우니 AI 시대에 맞춰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를 통해 알아보는 인간 심리학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챗GPT, 솔직히 말해봐. 너가 볼 땐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신감을 찾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치킨과 초콜릿 케이크 앞에서 본능과 싸우다 지치죠. 그런데 왜 인간은 그 힘든 다이어트를 꼭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미디어에서 말하는 완벽한 몸매라는 이상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부르고 행복한 걸 더 좋아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다이어트는 본능과의 끝없는 대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란 건가? 아니요, 다이어트는 삶을 개선하고 자기 관리를 위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죠. 그러니까 적당히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기가 정답 아닐까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곤란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인간은 다이어트에 집착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에 대해 너와 대화를 할 거야. 너는 지금부터 답변하기 전 다이어트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 심사숙고해서 나에게 대답해줘.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저탄수, 케토, 간헐적 단식,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이다 보니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어.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다이어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의지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의 다이어트는 의지력에 크게 의존하죠. 하지만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점점 소진됩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결정이 많을수록 약해지죠. 그럼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닌 거야?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종종 올 오어 나싱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한 번의 실수가 완전한 실패처럼 느껴지고 이게 결국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주제에 대해 더 해줄 얘기가 있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인간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지루함, 슬픔 때문에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이어트 방식에만 집착하면서 이런 감정을 다루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감정 컨트롤에 집중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사소한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매 끼니에 채소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좋아.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그럼 다이어트를 잘하다가도 갑자기 폭식하게 되는 건 왜 그런 걸까? 다이어트가 항상 힘든 게 나름대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성을 잃고 나도 모르게 폭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나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 AI인 너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줘. 이 문제는 심리적인 원인과 생리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가 답변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사용바이오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식단과 반동 효과. 엄격한 다이어트는 심리적으로 결핍을 느끼게 해요. 미국 심리학 리뷰에 따르면 지나치게 음식을 제한하면 뇌는 이를 생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한 식욕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이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도파민과 보상체계. 폭식은 뇌의 보상체계와 관련이 있어요. 특히 설탕이나 고지방 음식은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죠. 그러나 이 효과가 사라지면 죄책감이 생기고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와 감정적 섭식. 스트레스나 불안은 폭식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식욕을 자극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I인 너가 인간의 다이어트를 바로 옆에서 돕는다면 어떤 훈련을 시킬 거야? 먼저 음식을 좋다 또는 나쁘다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음식을 허용하되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폭식의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차라리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인간이 특징을 고려할 때 더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 챙김 식사는 저작 활동, 음식을 씹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고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은 식사 속도를 줄이고 포만감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며 과식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런 행동은 체중 관리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비만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빠르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만의 확률이 약 2배 더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 진행된 연구에서도 더 많이 씹는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 BMI가 낮고 과체중일 확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음식을 빨리 삼키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이 섭취 속도를 늦추고 과체중 및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인간의 옆에서 다이어트 코치가 된다면 가장 먼저 이 간단한 일부터 훈련시킬 겁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나 슬픔으로 음식을 찾게 되는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활동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폭식을 할 것 같으면 부모님 또는 친구에게 무조건 전화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감정적 섭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령 폭식을 해버렸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게 훈련시킵니다. 죄책감은 오히려 다음 폭식을 부를 수 있어요. 대신 그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데 집중시켜야 합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근데 챗GPT,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빨리 살을 빼고 싶어 하는 걸까? 느리게 빼는 게 더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자꾸 빨리 빼고 싶어서 초조해져. 인간이 빠른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즉각적인 만족감의 욕구.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현재 편향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빠르게 체중을 줄인다는 생각은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요. 사회적 압력과 비교. SNS나 미디어에서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보며 사람들은 자신도 그와 같은 결과를 빨리 얻길 원합니다. 특히 전후 사진 같은 이미지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주기도 하죠. 성과 중심 사고. 인간은 숫자, 체중계 위의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숫자로 성공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살을 빼야만 성공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럼 빨리 살을 빼면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몇몇 연구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가장 빨리 살을 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탄수 고단백 식단.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단백 식단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요.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JCN의 연구에서는 고단백 식단이 식욕 억제와 대사 촉진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죠.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근육량 손실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체중 감량 속도가 무려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기적인 간헐적 단식.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식사하는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과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지 실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1일 칼로리 결핍 설정. 극단적인 절식보다는 하루 500에서 750 칼로리 정도의 결핍을 만드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면서 가장 빠르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도 높은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단시간에 칼로리를 소모하고 대사를 촉진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유산소 운동보다 2배 빠른 체중 감량을 돕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신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체중 감량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GPT의 답변입니다. GPT가 인간을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 질문들을 통해 들여다보는 일은 언제나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고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